네, 안녕하세요. 바이스입니다. 오늘 재무팀 파헤치기 10번째 시간이고요. 10번째 시간 제가 이제 준비한 시간으로는 네, 마지막 시간이죠. 뭐 이 이후에도 커리큘럼은 조금 준비해 보긴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께서 물어보시는 것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먼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영역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면 뭐 회계팀에 오시고 싶으신 어떤 이직자 아니면 팀을 좀 바꾸시고 싶은 보직을 변경하고 싶으신 어떤 현직자 그리고 취준하고 계시는 분들 뭐 어떤 분들이 더 좋으니까요.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안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10번째 시간이고요. 재무팀 파헤치기 이상적인 회계팀, 재무팀 직원들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일단은 재무팀으로 입사한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자막을 달 시간이 없어서 일단 자막을 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음성 인식을 조금 해서 여러분께서 보시기 좀 쉽게 하려고 해요. 이거는 뭐 따로 파일을 올려드리지는 않을 건데 뭐 캡처를 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거는 근데 뭐 제가 이거를 써봤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막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읽기는 편한데 이게 단어 인식을 할 때 조금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아요, 네, 구독 누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재무팀으로 입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무팀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일단 재무 업무를 하겠죠. 돈을 주고받는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금 관리를 하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이제 결산 업무라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결산, 뭐 회사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어떤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질 쯤 되면 다음 커리어로는 이제 회계팀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계팀이랑 자금팀이랑 똑같아 보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회계팀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자금팀에서는 혹은 재무팀에서는 이 자금이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팀이 생각하는 문제는 현금 수지에 대한 문제나 어떤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음, 회수 이런 부분이 강하고요. 회계팀에서 생각하는 건 회계 처리의 문제죠. 어떤 공정성의 문제, 어떤 규칙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무팀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꼭 회계팀으로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회계팀에 가서 어떤 조금 다른 분야의 관리 감독 업무를 체험해 보신다면 재무팀에서와 또 다른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두 부서를 다 체험했을 때 회사의 어떤 IR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투자자들과의 릴레이션십에 대한 어떤 부분의 깨달음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업무 강도나 업무 깊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팀에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회계팀으로 입사한 경우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회계팀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재무팀으로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회계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표를 결제하고 어떤 감사를 받고 이런 업무를 밖에 안 하다 보니까 맨 끝에 마무리에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첫 번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재무 업무 중에서는 외화 업무를 했었고 그 회계 업무 중에서는 공장 원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하긴 했지만 결국 원화 재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일화 아니에요. 원화 한화죠. 한화 안 되네요. 어쨌든 그 한국 돈에 대한 이제 재무 관리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윗분이 하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 회사에서는 재무 관리를 제가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회계 라인에서
깨달은 것과 재무 라인에서 깨달은 게 달랐기 때문에 재무 라인에서 가서 저는 이제 회계 다음에 재무로 간 케이스에 가깝고, 재무 라인에 가서 깨닫게 된 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돈을 집행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회계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사할 때. 그런데 재무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재무는 실무 부서들과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트러블과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회계팀과 재무팀이거든요. 회사의 모든 돈을 나가는 걸 검사하고요. 회계팀은. 재무팀 같은 경우는 회사의 모든 돈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건. 근데 현업에 가서 직접 내가 일을 해보지 않고 상상으로만 혹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타 팀의 입장으로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가서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팀, 회계팀 이렇게 입사하신 분들은 일단 두 번째 커리어 패스로는 무조건 본인의 팀에서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회계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공시자료 뭐 내보고 뭐 재무제표 만들어 보고 회계 감사 받아보고 뭐 세무조사도 받아보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세무조사는 뭐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좀 논외로 두고요. 어쨌든 회계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업무적인 레벨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꾸준히 경험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나 업무 분장에 따라서 못 해볼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면 뭐 대여금만 뭐 1년, 2년 동안 봐야 되고, 어떤 회사는 선수금만 1, 2년 봐야 되고, 선급금만 1, 2년 봐야 되고, 이런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회계팀에 계셨던 분들이든 재무팀에 계셨던 분들이든 자기 분야에서 몇 년을 이제 수행하시면서 최소한 그 끝에 있는 업무까지 맛은 본 다음에 다음 팀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넘어간 편이 있고요. 첫 번째 회사에서 이제 세무조사 덕분에 이제 회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보고, 재무제표까지 뭐 공시까지도 조금은 맛은 보고 넘어왔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무 파트를 이제 두 번째 회사 가서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그때 배웠던 거나 그때 좀 무르익은 게 많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바로 이제 어, 법무, 법무팀, 뭐 리스크 관리팀 이런 데로 입사하신 분들입니다. 법무팀이나 리스크 관리팀으로 입사하신 그 회계 전공자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멋있게 말해놨지만 채권 추심하는 거거든요. 못 받은 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계팀 직원, 재무팀 직원이 꼭 이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회계 재무 전공자들이 저쪽으로 입사하는 경우들은 왕왕 있습니다. 이제 법무팀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어떤 법적 리스크를 전부 다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상법적인, 세법적인 리스크를 감당하기도 하니까 재무나 회계팀에 있는 재무나 회계 전공자 중에서 뽑아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로 가는 건 그렇게 나이스한 방법은 아니지만 뭐 나도 저쪽으로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사를 하시고 나서요 반드시 회계팀 재무팀 겪고 그 다음 커리어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회계팀 재무팀을 왜 꼭 겪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회계팀 재무팀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구조와 돈을 늦게 내보내주거나 빨리 내보내줄 때의 어떤 사람들의 반응, 그 레putation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몸으로 체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법무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감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바로 입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감사팀으로 그런 분들 역시도 그냥
잘못을 꼬집는 거에는 되게 능하시지만 그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자들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스가 발생하고 업무에 로드가 걸리는 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회계팀, 재무팀 실무를 겪어보시길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두 개 다 겪기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한 군데라도 겪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중 한 군데만 겪어야 한다면 회계팀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음, 가면 정말 좋기는 한데요. 회계팀이 기본입니다. 일단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업무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학과 중에서도 회계학과나 세무학과는 있지만 재무학과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뭐, 뭐 금융공학과 이런 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회계랑 재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학과들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기획팀입니다. 사실 이번 편은 기획팀을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컨텐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뭐 이상하게 써졌네요.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하는 이제 기획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략 기획이 있고요. 기획 조정이 있습니다. 전략 기획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나아갈 방향성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제일 윗단에 있는 게 이제 미션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할 게 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회사의 어떤 핵심 목표,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보통 회사에서 기획팀만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팀이 주가 되지만 보통 그 위에 레벨, 보드에서 이사회급에서 거의 설정될 수 있는 레벨의 이야기인 거죠. 뭐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기획팀이 주가 돼서 갖고 갑니다.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회사 내의 어떤 방향성, 회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게 전략 기획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고요. 기획 조정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기획 조정이란 말 자체가 우리나라 되게 많은 정부 부처와 대기업, 뭐 공기업 이런 데서 쓰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하면 일단 그 부처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요직이고요. 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조직 전체의 리소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노동력, 그걸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서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이룰 것이냐, 그리고 성과를 작년에 이만큼 낼 거예요 라고 성과를 계획했는데 그 성과를 달성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조정 업무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어떤 업무인 거죠.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내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 역시도 기획 조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회계팀, 재무팀에 계신 분들이 맨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사실 여기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이 기획팀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계팀이나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어, 씨앗을 뿌리고 그 추수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그걸 포장을 해서 이제 갖다 놓으면 이제 기획팀은 그걸 실어다가 팔아내는 거죠, 밖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걸 어떻게 팔면 좋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워서 이제 회계팀 재무팀에 말하면 회계팀 재무팀은 그거대로 수행을 하고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계팀 재무팀의 업무보다 기획팀의 업무가 더 고차원적인 업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차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가 밑단의 업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도 모르고 가면 사상누각이 되죠. 그냥 모래 위에 떠 있는, 네, 이거 바람 한번 불고 물 한번 들이치면 다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계팀, 재무팀을 꼭 경험해 보시고 실무 부서를 많이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서는 마지막 커리어를 이 회사에서 하고 싶다. 그런 회사가 생기시면 거기서는 기획팀에 가셔서 뿌리를 받고 열심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보면 되게 저도 경험해봤고 저도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조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일단 뭐 이거 뭐 달라고 하길래 그거 왜 달라고 하는지 물어보면 뭐 윗분 짓이다. 그 윗분이라고 하시면 이제 뭐 그 높으신 분이겠죠? 예, 높으신 분이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자료를 안 줄 수도 없고 뭐 제가 가서 확인할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뭐 높으신 분한테 직접 가가지고 뭐 달라고 하셨냐 기획팀한테 이렇게 하면 그 나한테까지 확인하러 오냐 니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 그 정도도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는 마시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획팀으로 가시는 건 어쨌든 직장 생활의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그 기획팀에 가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법무든 뭐 리스크 관리든 회계든 재무든 실무에서 밑단의 업무들을 잘 쌓아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기획팀으로 가는 것. 사실 회사 내에서의 어떤 커리어 패스 그리고 이직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직도 저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면 커리어 패스가 되는 거고요. 회사 안에서의 이게 이직이 되거나 다른 회사가 되면 이제 커리어를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쌓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크게 다르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대신에 업계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너무 잦은 이직이 자신의 레퓨테이션이나 어떤 성과 평가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어요. 그거만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지간하면 편집을 많이 안 하고 다 올려보려고 해요. 음, 여러분께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막이 예, 뭐좀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계속 쓰고요. 아니면 그냥 네, 예 없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제가 이걸 찍고 있는 날이 쉬는 날이라서 다행히 좀 이렇게 여유롭게 찍지만 또 일하는 날에는 또 그렇지 못하니까 또 한동안 또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네,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재밌게 회사 생활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